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장 초반과 장 막판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더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 그 다음 날에는 상승으로 좀 화답을 했던 모습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하락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셧다운인 37일째 최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실적을 잘 가늠을 하면서 어느 종목이 밸류에이션을 조금 안정시키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일매일 엎치락 뒤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음 랠리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 또 한 텀 쉬어가는 기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단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순간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세워보시죠. 먼저 3대 지수입니다.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약간 이 바운스백하는 흐름들이 막판에 포착이 됐고요. 1.1%의 마이너스 6,720포인트 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1.9%의 마이너스입니다. 포인트를 기준으로는 445포인트 하락하면서 23,000포인트대 초반까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개장 직후서부터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던 것은 부진하게 발표됐던 고용 지표였습니다. 챌린저 그레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발표하고 있는 감원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미국 기업들의 10월 감원 계획이 15만 3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003년 이후 그러니까 22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었고요. CNBC는 이 숫자에 대해서 AI 도입이 확산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조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해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주되게 꼽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도 해석된다는 진단입니다. 이렇게 해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추정치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시카고 연은이 간밤 발표한 10월 실업률 추정치 4.36%로 나타났고요. 이 역시도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자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6.6bp 급락하면서 4.09%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BMO 캐피털 측에서는 오늘 발표됐던 데이터들로 미루어 봤을 때 미국의 노동시장이 다시금 가속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의 하락 재료는 AI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움직였던 종목들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들 특히나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는 종목들이 낙폭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3.7% 빠졌고요. AMD와 인텔 등 반도체주들이 다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AMD는 낙폭이 7%대까지 확대가 되는 양상이었고요.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6.8%로 오늘의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퀄컴의 경우에는 향후 몇 년 이내에 애플의 모뎀 칩을 공급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 고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고객 이탈 우려감 속에 주가는 3.6% 물러났고요.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아웃퍼폼을 했던 종목이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D램 가격의 급등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가격 강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주가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기준으로 1980년대 상장을 치른 이래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나왔던 빅테크 뉴스들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슈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초지능팀을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질병 진단과 재생에너지,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연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AI 총괄을 담당했던 무스타파 설리만이 이 신설되는 팀을 주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밖에 이렇게 기술주들이 하락 물결을 띠고 있는 가운데서 애플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버핏의 버크셔가 최근 계속해서 애플의 주식을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이 될 것인가? 애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근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세대 동력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2040년까지 휴머노이드로 연간 1,330억 달러의 매출을 낼 거다. 이런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고서 속 내용을 보시면 그때 2040년 가서 로보틱스 시장 안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9%에 달할 거라는 진단도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시부터니까 이제 시작이 됐겠네요. 테슬라의 연례 주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정규 거래에서는 3%대 급락으로 진행됐는데 과연 이 오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애프터마켓 움직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메타의 주가 역시 2.7%의 마이너스였고요. 알파벳은 0.2%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쯤에 예고를 해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위해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도달이 된다면 오늘 이 제약사들과 함께 어나운스먼트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월 $1,000 이상의 공급됐던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가격이 $35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타겟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안에 개설되는 트럼프의 이 플랫폼 트럼프 RX를 통해서 판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라이 릴리의 주가 1.3%의 반등이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 먼저 알리바바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알리바바가 지원하고 있는 베이징에 기반을 두고 있는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문샷인데요. 4개월 전에 AI 모델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4개월 만에 벌써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 문샷이 주장하기로는 오픈 AI의 챗 GPT보다도 우리의 에이전틱 케이퍼빌리티, 역량이 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델명은 키미 K2 Thinking입니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지금 격화하는 가운데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 에어비앤비 같은 일부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AI 모델이 오픈 AI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더 저렴하다라는 메리트가 있다, 이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점에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한 가운데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간밤 반등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1.7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고요. 종가는 $167.7대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 기업인 메타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의 10%가량은 사기성 광고에서 발생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보도를 낸 언론은 로이터인데요. 작년 한 해 매출의 10%에 달하는 $160억 달러는 사기성 온라인 광고 혹은 금지된 상품의 광고에서 발생했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투자 사기, 허위 전자상거래 혹은 불법 의료 제품 판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이 사기 광고들을 전부 다 제거하게 된다면 앞으로 메타의 매출 전망에는 당연히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쓰다 보면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은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하죠. 메타의 주가 오늘 2.7% 급락하면서 $620 선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 대장주 가운데 하나인 비스트라,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실적 결과를 보시면 49억 7천만 달러의 매출액, 예상치였던 69억 달러대를 크게 밑도는 수치였고요. EPS가 $1.75에 불과했습니다.
예상됐던 수치가 3.5달러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정확하게 50% 미달한 수준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비스트라가 화석연료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같이 전력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생산 캐퍼시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 지출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역시 크게 삭감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스트라의 주가는 실적 내용을 소화하면서 2.5% 하락하면서 184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밖에 전력 대장주들의 주가도 다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의 실적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모더나는 분위기가 반대로 좋았습니다. 3분기 비용 절감에 성공을 했고요. 일단 매출액이 기대치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 사실 2달러 이상의 주당 순 손실이 날 거다라는 것이 시장의 베팅이었는데 실제로는 51센트, 그러니까 예상치를 대폭 더 크게 하회하는 손실폭만을 발표한 겁니다. 코로나 백신 매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선방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의 분위기도 양호했죠. 3.3% 급등하면서 24달러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냅의 이슈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실적 발표 후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4분기 매출 전망 강했고요. 그리고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퍼플렉시티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스냅의 스냅 채팅에 퍼플렉시티 AI의 검색 기능이 도입되는 형태고요. 이에 따라서 스냅은 퍼플렉시티로부터 4억 달러의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가 9.7%의 급등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도그입니다.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연간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역시 주가도 20%대의 급등이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우려가 없었던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젠슨 황 CEO의 발언 그리고 오픈 AI에 정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데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폭을 깊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AI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자본 지출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파이낸셜 타임스의 젠슨 황 CEO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 덕으로 중국이 빠르게 계속해서 AI 분야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결국 젠슨 황 CEO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을 허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이 발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블로그에서 좀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AI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나노초 정도 겨우 뒤처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좀 완화하고 지금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에너지 비용이 싸겠죠.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취하고 있는 중국의 그러한 스탠스, 더불어서 개발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의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흔든 한마디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간밤에 실적 발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방금 나왔는데요. 샌디스크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가장 폭발적인 상승폭을 YTD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샌디스크인데요. 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반도체 종목들의 올 한 해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모리 대표격인 종목, 스토리지 대표격인 종목, GPU로 대표되는 엔비디아, HBM까지 마이크론을 통해서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샌디스크는 올 한 해 동안 무려 500%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디램 쪽의 강자인데요. 올 한 해 동안 253% 강세였고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177%, 엔비디아는 그동안 폭발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왔던 만큼 40%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가의 상승이 근거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근거 있는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에 대해서
많은 IB들이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목표가를 기존에 125달러로 제시했던 것을 어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230달러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2026년 기준으로 EPS 추정치도 기존의 6.9달러에서 8달러까지 올려 잡으면서 15%가량의 상방 여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주호증권의 경우에는 목표가 215달러로 제시하고 있고요. 제프리스의 경우에는 목표가 180달러로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전하고 있죠. 자, 샌디스크 매출과 EPS 예상 상회를 기록을 했고요. 그동안 주가가 500% 올랐다는 것은 결코 작은 폭의 상승폭이 아니죠. 샌디스크의 실적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시장의 컨센서스 21억 달러가 될 걸로 봤는데 이번에 발표된 샌디스크의 실질 매출은 23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컨센서스 0.89달러로 봤는데요.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1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죠. 자, 주당 순이익은 예측치보다 60% 가까이 높게 나왔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예측치 대비 8%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샌디스크의 실적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샌디스크의 실적 체크하고 왔고요. 자, 그렇다면 샌디스크 과연 이 사이클을 얼마만큼 오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체크를 해보죠. 최소 2026년까지는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샌디스크의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올려잡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산업 전반의 캐퍼시티가 확보가 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확보하고 AI 수요가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빅4 3분기 성장률이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빅4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까? 기존의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오라클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번에 수주 잔고가 QOQ 대비로는 3,175억 달러나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도 수주 잔고 QOQ 대비 50%, 그리고 TPU와 제미나이라는 강력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릴 텐데 1년 동안 3.8기가와트라는 용량을 새롭게 추가했고요. 4분기에도 최소 1기가와트, 그러니까 대형 원전 1기 분량의 용량을 추가할 전망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우에는 25%의 성장을 유지해 나가거나 조금 더 성장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를 안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또 특별하게 장점이 있죠. 오픈 AI 계약의 기여를 받아서 향후 2년 동안 데이터 센터 용량을 2배까지 더 확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AI 수요 탄탄하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자본을 확장시킬 것이며 시장은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샌디스크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가 상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겠죠. 자, 기대만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거품이 맞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서 샌디스크 실적도 살펴보셨듯이요. 자, 디램 구매자 쇄도로 디램 현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숫자가 22%, 19%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한 주 만에 오른 주간 변동폭입니다. 구매자들의 견적을 받자마자 구매에 나서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물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 사고 본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DDR5의 현물 가격은 이번 주에만 30%, 그리고 DDR4의 가격에도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가격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듈사들의 재고 보충 압박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조금 더 긴 시간 이어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디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샌디스크가 앞서서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볼게요. 앞서서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붙고 있는 겁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디램 쪽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샌디스크의 경우에는 SSD 쪽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의 사업부 중 하나였는데 지금 웨스턴 디지털 실적 발표 내놓으면서 내년 2월 이전에 지분을 매각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간밤에 전반적으로 기술주 흔들리는 와중에도
정규장에서 3%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기준의 실적 발표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웠던 기간에 오래 겪었던 만큼 YOY 기준으로 성장세를 보이진 못했지만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EPS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진율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새로 할 필요가 없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ASP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 매출 89%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6년에도 공급 제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별표 함께 보시면요. 시게이트도 역시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 캐파 확장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공급 제한을 계속해서 유지를 같이 해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HDD뿐만이 아니라 SSD가 부상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토리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HDD와 SSD 같이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샌디스크 3분기 실적 저희 체크를 했고요. 시간외 시세 지금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샌디스크 지금 현재 주가 반응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샌디스크였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가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론이 2%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죠. 0.24%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작게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WDC 1.47%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당연히 함께 수혜를 받아가고 있고요. 지금 장비주들도 램 리서치, KLA도 0.3%대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웨스턴 디지털의 힌트를 받았던 샌디스크도 역시 실적이 좋았고요. 어닝콜 주요 내용은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소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시장에서의 모습들 좀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웹서비스가 또 새롭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트레이니엄 시리즈 맞춤형 칩 중에서 가장 좀 성능이 뒤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자,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였고요. 퍼포먼스, 안정성, 그리고 고객 선호도가 모두 열세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자, 주요한 내용 살펴보면요. 코히어라는 AI 스타트업 기업이 트레이니엄 칩을 테스트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후퍼 칩은 이미 완전히 최첨단 칩이라기에는 조금은 우리에게는 익숙하긴 합니다만 점점 더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100 대비 성능은 저하되고 접근성은 떨어지면서 서비스 장애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H100 동일 성능의 25%의 가격으로 제공 중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분위기가 좀 올라오던 아마존의 주가에 제동을 걸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